독서 자체를 양과 질을 동시에 챙기는 방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하루 한 권 100권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첫날 기억을 해보니까 5페이지만 읽고 그 5페이지에서 인상적인 문장을 필사하고 책을 덮었어요. 제가 주위 지인들에게 필사를 권하면 대부분 저에게 이렇게 되물어요. 그대로 베껴 쓰는데 좋은 것이 뭐야? 라고 이렇게 저에게 묻거든요. 오래전 TV 의약품 광고에서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 광고 문구가 있는데요. 아마 들으시면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제가 책에 쓴 유행을 따르지 않는 저만의 5가지 글쓰기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5가지는 먼저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메이카 출신의 올림픽 육상 선수 우사인 볼트가 한 말이 있는데요. 나는 9초를 달리기 위해 4년을 연습하는데 사람들은 2달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쉽게 포기한다 라는 말이거든요. 우사인 볼트가 100m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9초대로 결과물이 나오게 훈련을 했는데 그 일화에서 유래한 표현인데요. 사실 독서 자체를 양과 질을 동시에 챙기는 방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하루 한 권 100권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권 100일 동안 매일 읽기. 하루 한 권 100권 읽기를 시작하면서 그 실천을 통해서 제가 얻으려고 했던 것은 먼저 꾸준한 습관 만들기 그리고 독서의 양을 고려한 책 읽기였어요. 처음 제가 하루 한 권 읽기 시작할 때 하루에 한 권 완독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작가님 하루 한 권 읽지 않을 건데 왜 그걸 시작하셨어요? 라고 궁금한 점이 생기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 첫날 기억을 해보니까 5페이지만 읽고 그 5페이지에서 인상적인 문장을 필사하고 책을 덮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10페이지, 3일째 되는 날은 15페이지 이런 식으로 점점 3페이지에서 5페이지 정도 읽는 양을 늘렸어요. 저의 뇌가 저를 기억할 때 매일 책을 읽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각인을 시켰어요. 사실 우리의 뇌는 제가 매일 한 권 책을 펼치고 덮는 걸 기억을 하지 몇 페이지를 읽었는지 정확히 읽었는지 완독을 했는지 사실 뇌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책을 여는 습관을 지속하자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단 몇 페이지를 읽고 책을 덮는다고 해도 우리 뇌는 책을 읽는 사람으로 저를 기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책을 짧게 읽는다고 해도 매일매일 감성 독서 테이블 사진을 남겼어요. 그것은 제가 그날 그 시간을 지켰다는 어떤 근거이고 행복의 증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겼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 몇 페이지를 읽고 덮는다고 해도 책을 읽었다는 그 기억을 뇌가 할 수 있도록 각인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양적인 부분을 달성하고자 할 때 100이라는 완전한 숫자에 저는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100권 독서를 통해서 책을 읽는 행위를 익숙해지게 하고 익숙한 행동이 가능해지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속독이 되더라고요. 이건 저만의 책을 읽는 습관인데요. 저는 책을 펼칠 때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먼저 읽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자가 이 책을 쓴 의도나 생각에 대한 이해를 빨리 할 수 있게 돼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양적인 독서 넘어 질적인 독서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 책을 읽었어요. 맞습니다. 그냥 읽은 것도 아니고 아주 열심히 많이 읽었어요. 독서가 성공의 원천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심리학자 메리 슈워츠의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요. 아마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 마트에서는 6종류의 잼을 진열하고 다른 마트에서는 24가지의 잼을 진열해서 고객들에게 시식하게 하고 이제 판매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마트에서 어느 마트의 매출이 많았을까요? 바로 6종류의 잼을 파는 마트였습니다. 잼의 법칙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인간의 뇌는 복잡한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뭔가를 결정하거나 선택해야 될 일이 많아지면 과부하가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아무것도 사지 않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선택을 해요.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을 마실지 시원한 물을 마실지 유산균 음료를 마시는 게 좋을지 어떨지 오늘 저녁 메뉴는 무엇으로 할지 사실 매번 결정하고 선택하고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결정을 하고 나서도 또 그 길 위에 있으면서도 가지 않은 길이나
시도하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도 후회를 계속 반복해요. 그때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누군가는 이번에는 이런 결정을 해서 내가 후회를 경험했으니까 다음번엔 다른 시도와 방법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원래 선택을 잘 못해, 매번 후회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선택을 미루거나 아예 어떤 선택을 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독서가 성공의 원천이 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의 답변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독서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게 왜 중요한가요, 작가님?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때 삶에서 하는 수많은 선택에서 내가 주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에서 유리한 위치에 저를 가져다 놓을 수 있고 세울 수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가보지 않은 곳, 경험하지 않은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훌륭하게 세상을 살다 간 위인과 철학자들의 지혜를 거저 얻을 수 있는 너무나 쉬운 방법이 독서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물건 하나를 고를 때도 후기를 보잖아요. 먼저 구매한 사람들의 경험을 듣고 그들에게 질문하고 묻고 판단하잖아요. 하물며 우리에게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먼저 살다 간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를 리뷰 마냥 그냥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독서예요. 그 두 가지만 생각하더라도 독서는 정말 성공으로 이끄는 원천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필사의 의미를 알면 좋겠습니다. 필사는 누군가의 책에 있는 글을 그대로 따라 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주위 지인들에게 필사를 권하면 대부분 저에게 이렇게 되물어요. 그대로 베껴 쓰는데 좋은 것이 뭐야? 라고 이렇게 저에게 묻거든요. 오래전 TV 의약품 광고에서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 광고 문구가 있는데요. 아마 들으시면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런 말인데요. 사실 필사는 단순한 따라 쓰는 행위가 아닙니다. 쓰는 과정에서 생각을 깊게 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을 필사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바로 전에 언급한 광고 문구와 같습니다. 필사를 통해서 책에 있는 내용, 작가의 생각들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옛날 선비들도 필사를 공부의 첫머리로 여겼다고 합니다. 또 해밍웨이와 같은 유명한 작가들도 글쓰기의 시작을 다른 작가들의 글을 필사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필사의 즐거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필사하는 동안 필사하는 시간과 그 시간에 있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는 필사 습관은 단단한 태도를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매일 필사하는 저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명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자체가 마음이 수련되는 느낌, 그리고 내면에 버팀목을 하나하나 세우는 느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필사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단 몇 줄을 쓰더라도 꾸준해야 한다는 사실이고,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써야 한다는 약간의 제약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루틴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책을 읽고 마음에 드는 문장, 두고두고 새기고 싶은 문장이 있으면 밑줄을 그은 다음 그 페이지에 포스트잇으로 표시를 해둬요. 그 다음 밑줄 그은 문장 하나하나를 읽고 쓰면서 문장의 결이나 글의 흐름, 단어를 새롭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자가 왜 이때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이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표현된 글 너머에 있는 전달하고자 하는 독자로서 깨달았으면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파악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필사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또 멈추어서 나에게 질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경쟁이 기본값으로 자리 잡은 요즘 세상에서 우리는 때때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자신만의 기준과 단단한 마음인데요. 그 기준과 마음을 키우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가 필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에 쓴 유행을 따르지 않는 저만의 5가지 글쓰기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5가지는 첫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시작하기. 두 번째, 일과 중 글쓰기를 우선순위에 두기. 세 번째,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서 몰입하기.
네 번째, 매일 꾸준히 쓰기. 마지막으로 감성으로 채우기입니다. 글을 쓸 때 시간을 정해두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자신과 타협하면서 합리화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쓰기의 시작은 쉽지만 꾸준하기는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꾸준함이 의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꾸준함은 의지가 아니에요.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 두고 그 시스템을 지키는 일이 꾸준함입니다. 저는 역할이 많은 사람 중 한 명이잖아요. 그럴수록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가로서 글쓰기를 우선순위에 두었다면 글쓰기에 집중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게 맞죠. 첫 번째 원칙인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서 몰입하기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람마다 자신의 몸이 기억하는 편한 공간이 있어요. 제가 첼로 연주를 할 때 느끼는 게 있는데요. 앉은 의자의 높이나 무대 자체가 낯설잖아요. 그러면 연습한 만큼 연주 실력이 나오지가 않아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같은 브랜드의 침대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 침대가 어느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 수면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공간을 정해두고 글쓰기를 하는 것이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매일 쓰고 꾸준히 쓰기가 저의 글쓰기 원칙 중 네 번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하게 하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이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매일과 꾸준히를 함께 챙기려고 신경 쓰지 마시고 매일 쓰기 하나만 지키면 그게 곧 꾸준함이 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글쓰기 원칙 감성으로 채우기는 저한테도 너무 중요해요. 책을 읽고 쓰는 일을 저만의 아름다운 의식처럼 만들어두면 그 시간에 있는 저의 경험이 아주 특별해지는 거예요. 특별하게 시간을 쓰는 사람으로 반복해서 느끼게 되면 내면의 단단함과 자존감은 저절로 높아집니다.